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구소장 김상입니다. 오늘은 전주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11번째 강의입니다. 차트의 시간 단위와 캔들 그랬어요. 차트의 시간 단위와 캔들이란 무엇인가?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과연 일봉 차트 혹은 주봉 차트로 세력이 즉 매수세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에 대한 그 강의를 들었는데요. 초보자들한테 좀 어려운 강의입니다, 그게. 그러나 좀 어느 정도 중상급자들이 한번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떤 게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이 차트를 그리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게 있냐면요.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차트를 그려가면서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를 엿보는 겁니다. 그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가 차트에 녹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가, 고가, 저가, 종가라는 개념으로 일봉 차트, 주봉 차트, 월봉 차트, 연봉 차트, 분봉 차트 등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항과 지지가 어디에 속했는지 단일 캔들에도 알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캔들이 모여가지고 차트를 만들어내면, 그래프를 만들어내면 그 속에서도 거래량과의 상관관계를 보면서 또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겁니다. 주식에서는요, 미인대와 똑같다는 말을 했어요. 미인대회에서 미인을 뽑듯이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미인이다라고 느꼈을 때 그 사람은 미녀로 뽑히겠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저 주식이 좋구나라고 느꼈을 때, 봤을 때 매수를 함으로써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태가 어디에 녹아있냐? 바로 차트,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믿음으로 기술적 분석법이 발전했고 아주 분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양한 보조지표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지금 심지어는 로보바이저라 해가지고 일종 인공지능을 가진 컴퓨터들이 또 매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우리 영역이 아니고 기계 영역이니까 우리가 책임지고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여러분들은 세밀하게 기본 원리 교육을 배우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서 이런 강좌를 마련한 것입니다. 자, 실전 활용 차트의 종류 이렇게 보면요. 가장 낮은 단위가 분봉 차트겠죠. 물론 틱 차트도 있습니다. 틱 차트, 초단위로 막 움직이는 차트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실전에서 선물이나 이렇게 시간을 요하는, 다툼을 요하는 때 판단하기 위한 자료일 뿐이지,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초단위, 분단위 잘라서 보는 거는 좀 그렇고, 데이 트레이더들은 가능하죠. 짧은 분단위 차트, 틱 차트 이런 것들을 보면서 트레이딩을 하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은 데이 트레이딩은 목표 수익률을 높게 잡지 않습니다. 대응하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자, 분봉, 일봉, 주봉, 월봉, 연봉 또 그 밖에 보조 지표 차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봉 차트를 많이 보게 되고요. 또 추세를 볼 땐 주봉 차트 혹은 월봉 차트, 대세를 볼 땐 연봉 차트 등도 봅니다. 차트의 장단점을 보면은 주가의 움직임은 과거의 다양한 패턴에 나온 움직임으로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이거 지난 시간에 한번 배웠어요. 차트는 후행성이라 자기적 해석이란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인백색이란 뜻이에요. 똑같은 차트를 봐도 어떤 사람은 좋게 보고 어떤 사람은 나쁘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바로 투자자들의 심리와 거래량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 후행성이라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거는 바로 통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또 활용하는 방법, 데이터 분석하는 방법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발생 전 주가의 방향성을 알기 위한 다양한 해석법이 발달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심리예요. 투자자들의 움직임.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장중에도 이 종목은 지금 떨어지지만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도구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후행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표와 기법들이 발달했고요. 또 2016년 이후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형 프로그램들이 등장을 했고요. 기술적 분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실험적 개발이 경쟁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술적 분석의 한계도 있지만 그걸 극복하기 위한 건 빅데이터다. 데이터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법도 있다라는 거.
이제 그런 거는 데이터 활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금융공학을 또 이해해야 돼요. 그거는 또 차원 문제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길적 분석만 배워도 적어도 실전에서 살아남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간 단위, 시간 단위가 분봉 단위죠. 분단위의 움직임을 나타낸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일단은 1분봉, 3분봉, 5분봉 자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10분봉, 15분봉, 20분, 25분, 30분 자를 수가 있는데 지금 HTS는 다 지원을 해줘요. 그러나 일단 30분봉을 보니까 기준점은 있어요. 30분봉은 장중에 추세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느 이 기준점을 돌파하는 이 시점에서 매수하는 그런 것도 중요한 거죠. 이 시점이 매수 시점이 되는 거겠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그 시점이 매수 시점이다 그랬어요. 왜? 분봉은 장중에 주가를 분단위로 보는 차트다 그랬습니다. 데이 트레이딩에서 매매 시점을 포착하기 위해서 분단위 시간 단위로 설정해서 보는 차트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일봉 하루의 움직임을 보는 거예요. 하루에 봉 하나가 하루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정한 어떤 패턴이 있어요. 그 패턴을 벗어나면 매수를 하거나 매도하는, 그래서 우리 기준점을 설정하겠죠. 그 기준점에서 합당한 일이 벌어지면 매수할 수 있고 매도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차트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가장 많이 봅니다, 이거를. 그래서 3개월 단위로 보고 1개월 단위도 볼 수 있고 2개월 단위도 볼 수 있고 3개월 단위도 볼 수 있고 6개월, 1년, 뭐 3년 이렇게 단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추세가 한 방향으로 정해졌더라면 굳이 1년 단위, 2년 단위까지 볼 거 없이 6개월 혹은 1년 이렇게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향성을 예측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차트가 일봉 차트입니다. 주봉 일주일 단위로 보는 거죠. 이건 추세 차트라고 합니다. 추세가 결정이 되는 거죠, 주봉은. 그래서 우리가 이동평균선을 공부할 때도 5일 이동평균선 혹은 10일 이동평균선 혹은 20일 이동평균선 그러는데, 기준점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은 그냥 20일 이동평균선을 추세 평균선이죠, 이동평균선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20일이라는 거는 한 달, 영업일수로 한 달 단위를 끊어주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월봉 단위, 한 달 단위죠. 그러니까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은 한 번 추세를 타면 잘 변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대세점을 알 수 있다. 어디까지? 그렇다고 이걸로 투자하는 건 아니죠.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겁니다, 그냥. 자, 연봉도 마찬가지요. 연봉 차트도 대세점을 보는 거죠. 대세점. 자, 삼성전자의 현재 연봉 차트예요. 그 1998년 IMF 직후부터 삼성전자는 대상승을 시작합니다. IMF 때 6월 달인가요? 그때 36,200원이 최저점이었나 그럴 겁니다. 저 백분하기 전에, 액면분할하기 전에. 그때 이후로 삼성전자는 쉬고 나서 또 가고 쉬고 나서 또 가고 쉬고 나서 또 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때 만약에 36,200원에 샀더라면 지금 엄청난 부자가 됐겠죠. 자, 주식 투자의 매력은 거기 있고 그게 워렌 버핏의 투자법이기도 합니다. 자, 봉 하나가 연 단위로 형성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봉 하나가 연 단위. 그래서 장기 추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랬습니다. 단일 캔들의 매매 이용법 그랬어요. 오늘은 이제 이게 뭐냐면 장대 항봉 배웠어요, 우리가. 장대 항봉을 이용해서 보는 법.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 제가 장대 항봉이 먹을 게 있다 그랬습니다. 단봉들은 먹을 게 없어요, 여러분들. 단봉 그냥 추세를 보면 되는 거야. 장대 항봉은 추세를 결정짓는 요인이에요. 오르든 내리든 간에 이 장대 항봉으로 시작됩니다. 오르는 것도 그렇고 내리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장대 음봉이 되겠죠. 내리는 거는 그렇게 큰 캔들들이 추세를 결정하는 그런 캔들이다. 그래서 먹을 게 있거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장 시작 후 마감까지 강한 시세다 그랬습니다. 고가로 마감, 특히 저점에서 발생 시 추세 전환의 신호다. 단기 매수 시점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요 점이 그러겠죠. 요 점이 물론 그건 지나온 다음에 알 수 있어요. 추세 전환점이었구나라고. 그래서 이 장대 항봉을 주목하는 이유가, 오늘 장대 항봉이 나타났다 그러면 그 주변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장대 항봉이 나왔다면 무조건 먹을 게 있다. 그 주변 상황을 보고 거래량 변화를 보고 매수 시점이구나 아니구나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지나고 난다면 이 시점이 매수점이라는 건 다 알죠, 누구나. 그 전에 파악하는 그러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분봉으로 본다라면 이 장대 일봉은 시작과 중간에 뭐 이렇게 파동을 칠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고가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위에 꼬리도 없고 아래 꼬리도 없는 거. 즉 올랐다 내리지도 않았고 내렸다 올라오지도 않은 겁니다. 이런 게 장점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장대 양봉의 장점은 뭐냐? 먹을 게 있다. 그럼 그 원리를 간단하게 보자고요. 장대 양봉이 이렇습니다. 하나 끝났어요. 그러면 그 장대 양봉이 하루에 이렇게 파동을 치든 어쨌든 간에 올라갔다. 끝나는 점이다 이거죠. 또 시작 올라갔다 좀 파동을 치더라도 끝난 점은 고가다. 그냥 다이렉트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다이렉트 올라가는 것들은 아주 강할 때 그냥 그 다음날 점상을 칠 때가 있어요. 이거는 시가, 고가, 저가, 종가가 똑같은 거야. 그냥 상한가 치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아주 강한 거. 초절정의 강세가 그런 흐름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기본적인 해석법을 이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투자 심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모든 기술적 분석의 첫 단추를 제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A 구간은요. 어디에서 팔아든 B든 C든 어디에서 팔아도 이익이에요. B 구간에 올라갈 때 산 사람들은 무조건 그 위로 올라갈수록 다 이익입니다. C에 산 사람도 손해는 안 났어요. 오늘 끝났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로 이렇게 강하게 끝나면 그 다음날도 상승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C에 사도 크게 손실을 날 필요는 없다. 손실을 날 일은 없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종가에 강하게 상하게까지 치는 종목을 쫓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내일도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왜? 저항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저항이 있었으면 윗꼬리 하나가 달렸겠죠. 그 저항이 없었다는 얘기는 강하다. 그래서 장대 양봉은 A와 B 구간에서는 언제나 이익이다. C 구간 이상에서는 저가 매수 이식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돌파하게 되면 이제부터는 이 저가권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매도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ABC 전체는 강한 매수가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구간, 구경이 아니라 구간입니다. 이게 제가 약간 오타를 쳤네요. 구간으로 C 구간 이상은 언제나 이익이다 그랬습니다. A는 말할 것도 없죠. A는 B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C는 다 이익이다 이렇게 보고 그 절반에서 이제 공방을 벌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기법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자 지지와 저항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배운 거 다시 복습하는 거예요. 장대 양봉이다. 그러면 어느 기준점을 돌파했어요. 이렇게 움직임이 있다가 기준점을 돌파하면 그때부터 돌파하는 요 순간부터 매수가 되는 거예요. 요 순간 요 기준점을 돌파하면 매수야 저항선을. 그리고 돌파한 이후에 강한 시세로 끝났습니다. 이렇게 강한 시세로 끝났을 때는 그 다음날 또 강하게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쉰다 그래도 이 부분에서 조정을 받게 된다면 하루 이틀을 내려오더라도 그 다음날 또 갈 수도 있는 그런 힘을 비축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장대 양봉은 이 밑에서 산 구간에 아래 구간에 산 사람들은 언제나 이익을 실현하기 때문에 그 다음날 매수세를 누를 수 있어요. 그래서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그 구간이 근데 철저하게 이 안에서만 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틀이고 3일이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좀 받쳐준다면 다시 또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기준점입니다. 항상. 그래서 매수의 또 매도의 포인트는 여기를 갖고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차트 예를 지난번에 보자 이거죠. 지난번에 봤던 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지받고 다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일 때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장대 양봉이 뭐겠다. 저 장대 양봉을 공략하는 요령을 배워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상희 연구소장이었습니다.